자,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하나는 포즈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즈를 만들어서 두 개의 키 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 시선을 돌리는 형태로 블러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블러킹 단계에서 두 개의 포즈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개를 돌리는 애니메이션이라면. 하지만 조금 더 이 키를 추가해서, 그러니까 포즈를 추가를 해서, 키 포즈는 지금 요거랑 요거 두 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키 포즈와 키 포즈 사이에 추가적인 포즈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풍부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은 그냥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혹은 뭐 재능이 있거나 뭐 감각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사실 철저하게 그 이론이 존재하고 그 이론에 맞춘 용어들이 존재하면서 하고 그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뭐 키포즈라든지 블러킹이라든지 뭐 무빙 홀드 오프셋 등등이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독학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제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키포즈와 키포즈 사이에 우리가 추가하는 걸 포즈를 추가하는 걸 인비트윈 포즈라고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지금은 스텝 탄젠트는 꺼져 있고요. 이네이블 스텝 탄젠트는 꺼져 있고요.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 그래프 에디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 스텝 탄젠트로 진행이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오토 탄젠트로 놓고 진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 10에서 30까지 한 20프레임 동안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이는데요. 사실은 애니메이션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전부 다 인비트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스텝 탄젠트를 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스텝 탄젠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다시 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 두 장의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명확하게 한 포즈를 추가를 해서 이 정지된 세 장의 이미지를 플레이 했을 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요 하나만 우리가 인비트윈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 오토 탄젠트나 부드러운 커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스플라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다 우리가 인비트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의상 우리가 추가되는 포즈만 인비트윈이라고 좀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인비트윈들은 여러 개가 추가될 수 있고요. 또 하나만 추가될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스텝 탄젠트를 놓고 진행을 하면서 명확한 포즈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명확한 포즈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유가 더 있긴 합니다. 자, 차분히 진행을 해가면서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스텝 탄젠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자, S 키프레임을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 탄젠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스텝 탄젠트가 유지도 되지만 어차피 많이 움직이지는 않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그 오토 탄젠트가 진행이 되죠. 부드럽게 시작해서 부드럽게 끝나는. 자, 이렇게 매번 작업하기가, 이 스텝 탄젠트로 작업하기가 매번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오토 탄젠트 중에 스텝트 넥스트가 있습니다. 요 스텝트 넥스트를 놓고 이 뒤쪽에 넥스트 프레임에 키 프레임을 살짝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면, 자, 로테이션 축이, 이렇게 이것만 한번 추가를 해보죠. 이렇게 추가를 하면 또 스텝 탄젠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자,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키프레임을 놓으시면 중간에서는 다시 오토 탄젠트가 또 작동이 되죠. 매우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해서 이 추가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앞쪽에는 되지만 또 중간에 우리가 이 포즈를 추가할 때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좀 언두 좀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언두 해주고요. 자, 이 애니메이션 프라프런스에 애니메이션에 가면 탄젠트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
디폴트 인 탄젠트는 클램프트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 탄젠트는 스텝으로 놓으시면 이제는 예를 들면 중간에 제가 키프레임을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 캐릭터를 살짝 움직인 다음에 키프레임 주면 중간에도 이렇게 스텝 탄젠트가 깔끔하게 먹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도 스텝 탄젠트가 여전히 깔끔하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스텝드 넥스트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애니메이션 프레퍼런스에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스텝 탄젠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 20프레임 중에 이제 중간 포즈를 좀 추가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항상 이 메인 포즈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퍼바디 컨트롤이나 다리부터 진행을 좀 할 텐데요. 지금은 다리는 크게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 스텝 탄젠트의 이 친구를 한번 포즈를 만들어 보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몸이 이동될 때 자연스럽게 몸을 아주 미세하게 살짝만 이렇게 구부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이렇게 구부리려고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한번 구부려 보죠. 그 다음에 이동도 지금 여기서 여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은 이동한 상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를 했는데요. 사실 추가한 키프레임은 요거랑 그 다음에 이 스파인의, 그러니까 허리 부분의 로테이션 축입니다. 위쪽 축이죠. 자, 이 스텝 탄젠트를 쭉 플레이를 해보면 요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만 움직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다양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딜리트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만 로테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요. 플레이 해보면 여기만 이렇게 움직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게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캐릭터가, 물론 여기 전부 이 S를 눌러서 모든 곳에 키프레임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키프레임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친구만 고개를 살짝 좀 내리죠. 중간에 이렇게 되고요. 고개만 살짝 좀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고정이 돼 있죠.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될 때는 모든 부분의 관절들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텝 탄젠트로 진행을 안 하고 오토 탄젠트로 진행을 하면 사실 그 명확한 키포즈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전부 다 선택을 해야겠죠. 전부 다 선택해서 오토 탄젠트 놓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키포즈인지, 그러니까 이 마야의 이 S를 넣어주는 키포즈인지 우리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요. 플레이 해보면 그냥 쓱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키프레임인지, 이게 없는 상태에선, 키포즈가 안 보이는 상태에선 어떤 게 키프레임인지 사실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스텝 탄젠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명확한 포즈를, 그러니까 키포즈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다시 리니어 스텝 탄젠트를 놓고요.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관절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포즈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뭐 얘기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제 이 중간 포즈, 인비트윈 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팔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설정이 있을 텐데 우선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팔은 살짝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깨 부분은 살짝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손 살짝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손 등이 조금 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은 빼고 이렇게 살짝만 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선은 미리 좀 가 있어야죠. 캐릭터가 목을 돌리는 이유는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시선은 항상 미리 좀 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 네,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쪽 방향을 살짝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시행착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네, 중간에 이쁜 포즈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게 이제 중간 포즈가 되겠죠. 자, 여전히 어퍼바디 컨트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밑으로 살짝 좀 내려주겠습니다. 살짝 내리고요. 뭐 골반의 움직임은 크게 없어도 될 것 같고요. 회전도 이렇게 중간에 살짝 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 키포즈, 그 다음에 인비트윈 키포즈, 그러니까 마야에서 키 프레임이라고 하죠. 인비트윈 키 프레임, 그 다음에 또 키포즈.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갔을 때 너무 회전량이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전량을 조금 더 늘려주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더니 지금 골반이 오히려 네, 골반이 너무 지금 이 부분이 골반이 너무 좀 세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죠. 그래서 여기 여기 자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 허리를 회전시킬 때는 이 세 개를 아주 미세하게 살짝 좀 조절해 주는 게 한 특정 이 관절만 회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중간에 포즈를 추가를 해봤고요.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 네, 네, 뭔가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옆을 바라보죠. 조금 더 이 회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회전이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회전량이 좀 굉장히 적죠. 그래프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전량은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리면 또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아, 조금 너무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덜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면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포즈로 구성된 블러킹을 또 완성을 했습니다. 아,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오토 탄젠트로 놓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스플라인 커브를 확인해 놓고 자 리와인드에서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지금 제가 또 컨트롤 전부 다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해서 자 스플라인을 놓고 다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좀 해보죠. 네, 훨씬 더 A에서 B 포즈로 가는 것보다 A에서 B로 갈 때 C를 하나 거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스플라인을 놓고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명확하게 어떤 포즈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스플라인을 하나 켜서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텝 탄젠트를 켜놓고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하는 게 원칙적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선 다른 방법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에서 혹은 가운데 마우스로 카피해서 자, 이쪽에 40프레임에서 페이스트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애니메이션은 40프레임에서부터 아마도 네, 한번 보죠. 70프레임 정도, 네, 요 정도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42프레임부터네요. 네, 자, 42프레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죠. 자, 보시면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차만 좀 그러니까 앞에 프레임을 그대로 이제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스텝 탄젠트를 이 오랜 시간 동안 스텝 탄젠트를 켜놓고 오랜 시간 동안 명확한 포즈 그 다음에 이쁜 중간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처음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딜리트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탄젠트를 오토 탄젠트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왼쪽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중간 포즈에서
이렇게 조금씩 형태를 변형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미 자동으로 만들어준 탄젠트 위에 추가되는 이 포즈를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얘기한 것처럼 손가락도 살짝 좀 이렇게, 네, 뭐 그 반대가 돼도 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진행하시면, 네, 이건 또 여긴 또, 네,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긴 또 스텝 탄젠트로 걸려 있네요. 다 선택해서, 네, 오토 탄젠트를 만들어 주셔야죠. 자, 중간 과정을 이렇게 찍어 놓고, 자, 지금 목이 약간, 예, 이상한데요. 이 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아주 소수점짜리 요거 선택해서 F를 눌러 보시면, 네, 거의 이 소수점 가까운 곳에, 아닌데요. 스텝 탄젠트 걸린, 다시 한번 선택해서 전부 다 오토 탄젠트로, 네,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리와인드 디스플레이 보죠. 네, 요렇게 이 중간 포즈를 이 마야의 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오토 탄젠트에 의존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것도, 네, 이 좀 쉽게 인비트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비트윈 포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비트윈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 내가 의도하는 조금 더 독창적인 중간 동작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서,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머리가 좀 덜 쫓아오게 조금 더 이렇게 가볼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틸트를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탄젠트를 여기 프레퍼런스에서, 네, 전부 스텝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매번 칠 때마다 키프레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이렇게 중간에 이 마야가 만들어주는, 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커브를 수정을 해서, 네, 이렇게 중간 동작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친구가 명확하게 여기에 키포즈가 있는지 여기에 키포즈가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수정하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스텝 탄젠트로 돌려놓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인비트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컨트롤 전부 다 선택해서, 네, 스텝 탄젠트로 넣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중간 동작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동작을 넣을 때는 이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서, 예를 들면 스텝 탄젠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 자연스러운 중간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마야의 기본적인 오토 탄젠트를 약간 변형시켜서 중간 동작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비디오에서부터는요, 이 중간 동작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 스페이싱이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네,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